21만 3천명, 유럽에 사는 한국인의 수입니다. 그중 4분의 1이 단 한 나라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에서 9,000km나 떨어진 이곳, 바로 독일입니다. 유럽에는 44개나 되는 나라가 있는데 왜 한국인들은 독일을 선택한 걸까요? 삼성, 현대차, LG, 한국 대기업의 유럽 본사가 전부 독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있는 곳엔 사람이 모이니까요. 거기다 독일은 대학까지 교육비가 거의 없고 비자 문턱도 유럽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일, 교육, 정착, 세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는 나라, 조건만 보면 한국인에게 딱 맞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도 어느 도시에 가장 많이 살까요? 의외로 베를린도 민헨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도시,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그러나 기차역을 나와 보는 풍경은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에게 잠식당한 길거리, 경찰은 새벽 내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살기 좋다는 건 어쩌면 과장된 소문은 아닐까요? 여전히 한국인들은 이곳에 살고 있는 건 맞을까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에 가봤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이 좀 지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쵸? 방금도 인천에서 직항으로 오는 비행편이 있었나봐요. 방금도 지나가면서 한국 사람들도 엄청 많이 봤습니다. 한 7명 봤나? 그냥 옆으로 슥슥 지나가던데요. 중국인, 일본인이 아니라 확실히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뭐랄까? 옷 입는 거? 한국인이었어요. 한국인이 벌써부터 많이 보입니다. 그냥 더듬더듬 가고 있긴 한데 난 표를 안 샀는데 어쩌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기차 안에서 표를 살 수 있나? 핀란드처럼? 여기 하나 뭐 기계가 있다. 생각보다 좀 비싸네요. 6.9유로? 뭐 이건 것 같습니다. 한번 타고 가볼게요. 아마 교통의 요지답게 기차역도 큼지막하네요. 여기서 나오면은 뭐 주변에 고층 건물들도 좀 보이는데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은 꽤나 낡았어요. 좀 오래돼 보입니다. 중국집도 좀 보이고. 이분은 여기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에게 취한 건가? 독일 내에서 치안 안 좋기로 유명하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공항이랑 특정 지역만 그렇다고 하는데 글쎄요.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이민자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유럽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좀 무서워요. 아니 왜 이렇게 도시가 어둡지? 가로등 같은 것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다행히도 숙소가 근처입니다. 바로 뒤에가 여기인데 저기 옆 건물, 바로 옆 건물이 제 숙소예요. 가까운데 잡길 잘했습니다. 난 이런 분위기일 줄 몰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그리고 좀 쫄려요, 이상하게. 지금까지 국가들에서는 한 번도 안 쫄렸는데 이런 낙서들도 좀 스산하고, 분명 엄청 큰 대도시라고 해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쫙 뻗어져 있고 밝은 분위기일 거라 생각했는데 독일이 워낙 이민자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민자들도 엄청 많고, 근데 도시가 이렇게 뭔가 좀 침침한 분위기일 줄은 몰랐어요. 옛날에 뮌헨 갔을 때는 별로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거기는 시청 앞이 되게 예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도 약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기 취한 것 같아요. 꿈쩍이질 않습니다. 무서운데 진짜로. 빨간불이 지나갈 뻔했네. 뭔가 다 그냥 자연스럽게 무단횡단을 하시네요. 여기입니다. 제가 오늘 묵을 호스텔. 이건가? So even if there was higher ranking older people like officers, like you have to have college degree. Hi, can I check in? Relations and Sure. diplomacy. I need your passport, please. They also said the same thing of like they don't talk about politics because they're not able to, and they're like we'll get to what I'll talk about it now because I've been fucking 12 hours for Virginia, so. 호스텔도 어두컴컴합니다. 201홀이에요. 제 방은 여기입니다. 도시가 전혀 예상했던 바가 아닌데? 그래도 여기는 밝다. 그래 이래야지. 나는 201-6 위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처음 봐요. 미는 건가? 특이하게 생겼다. 불을 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울은 왜 이렇게 큰 게 있는지 모르겠고, 문이 달린 게 되게 신기하네. 비쌀 텐데 문 닫는 거. 제가 이틀 동안 지낼 곳입니다. 숙소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엄청 저렴해가지고 여기를 숙소로 잡았거든요. 근데 이 거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위험하대요. 마약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홍등가로 애초에 유명한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안 알아보고 역 근처에 있는데 왜 이렇게 저렴하지? 하고서 예약을 했거든요. 독일 전체에서 범죄 건수가 10만 명당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한데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엄청 큰 공항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자 문제나 뭐 밀수나 이민 문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부풀려진 경향이 있고 막 다른 런던이랑 파리만큼 위험하지는 않대요. 파리에서 강도를 당했잖아요. 근데 뭐 그 정도로 위험하진 않다고 합니다. Can I ask you something? This street is safe to walk? Yeah, it's safe. No, we are fine. But there are drug. Call you and try to sell you something. Uh-huh. But like I've been, they won't touch you at all. Okay, got it. Good. Yeah, no,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생각보다 뭐 터치는 안 하나 보네요. 그러면은 밥을 먹으러 한번 가볼까? 근데 여기가 홍등가잖아요. 그 마약 거리이기도 하고 그게 옛날에 미군이 여기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홍등가 생긴 거는 미군이랑 안 엮인 게 거의 없더라고요. 미군들이 떠나면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거리가 그렇게 됐다는데 건물 색깔부터가 와 유흥가 느낌이 엄청나죠. 방금 무슨 풍선에다가 뭘 되게 조심스럽게 자기들끼리 막 숨어서 뭘 담더라고요. 담은 게 아니라 막 공기를 주입하는 걸 봤는데 해피벌룬? 막 그런 마약이 아닐까 싶어요. 클럽에서 하면은 막 기분 좋다는 막 그런 마약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봤고 여기 노숙자들도 엄청 많아가지고 찌린내도 생각보다 많이 나고 저는 전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핀란드 막 이렇게 안전한 도시들만 있다가 갑자기 전 이런 분위기인 줄 전혀 몰랐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민 오는 나라고 그런 도시다 해서 왔는데 상당히 쫄리는데요. 근데 뭐 물리적으로 건들진 않는다고 하니까. 근데 아까도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막 저한테 말 걸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옆을 지나갔습니다. 케밥집이 있어서 케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저는 밥이랑 있는 케밥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빵 말고. 근데 그건 안 파네. 밥이랑 먹고 싶은데. 돌아다니고 있는데 먹을 게 없네. 밥이 먹고 싶은데 밥이랑 고기랑. 이 케밥집은 그래도 밥이랑 같이 팔긴 하거든요. 가격이 너무 비싼데 16.5유로. 근데 딴 데 뭐 갈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합쳐서 21.5유로가 나왔습니다. 이 빵이 좀 비쌌나봐요. 와, 한 끼 35,000원, 4만원? 거의 반값인데? 그래도 이미 시켰으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근데 여기만 비싼 건지 여기 좀 인테리어가 고급스럽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비싼 건지 다른 데도 비싼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온 식당이 여기라서. 맛있고요. 그래서 이 밥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 프랑크푸르트가 그 대기업이 많이 모여있어서 그런지 독일 전체에서도 한 1등, 2등으로 연봉이 높대요. 한 64,000유로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뭐 연봉 1억은 거뜬히 넘는 거죠. 근데 중립값이 그 정도니까 뭐 이런 거 밥 한 끼에 10만원 되는 거 없고 뭐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래 좀 외식 물가가 저렴한 편이에요. 그 월급 대비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막 다 엄청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마트가 좀 비싸고 외식 물가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다른 여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마트가 저렴하고 마트 훨씬 저렴해요. 우리나라보다. 그 먹는 거 고기나 우유나 계란이나 그런 거 더 저렴하고 뭐 이런 외식 물가는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받는 월급을 세후로 치자면 한 55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반값 월세가 한 150에서 200 정도 나가고 또 이런저런 세금 내고 또 이런 밥도 비싸고 그래서 막 외식 같은 건 엄청 자주 하지 않는데요. 마트에서 사서 먹고.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독일에 있을 때에는 외식은 좀 자제해야겠어요.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네. 밥 한 끼에 4만원은 좀 그렇죠. 숙소로 돌아갑니다. 마약쟁이 아저씨들 끌고 가야 돼요. 말을 거네. 약간 성매매업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마약하던 사람들이 여기 쭈르륵 있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다 어디로 딴 데로 이사를 가셨네요. 여기가 쫙 이민자들, 노숙자들, 뭐 불황자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밤에는 그렇게 많았는데 낮이 되면 어디 갈까요? 나는 낮에 더 놀고 싶을 것 같은데 이분들 다 야행성이신가? 도로가 엄청 깨끗해졌어요. 아니면 경찰 아저씨들이 다 쫓아냈나? 제가 어제 내렸던 중앙역이 여기입니다. 저렇게 아무 이유 없이 경찰이랑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 표정 보세요. 진짜 한심하다는 표정. 거기서 계속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무슨 화난 일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약에 취하신 건지. 오늘 비가 온다 만다 하는데 일단 흐리긴 합니다. 지금은 어제보다 그런 무서운 분위기가 덜한데 어젯밤엔 좀 많이 살벌했거든요. 옛날에 그 강로 당했을 때 걸어다녔던 새벽의 파리보다도 훨씬 음침하고 수산했어요. 근데 그 어제 호스텔 직원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경찰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경찰이 거의 한 블록당마다 다 있고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스텔 직원도 그 노숙자들이나 불량배들이 직접 건드리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 독일의 수도 베를린도 아니고 가장 큰 도시 미넨도 아니고 여기 프랑크푸르트에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지. 이유는 일자리가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중앙역 근처라서 좀 저런 매춘부들도 있고 노숙자들도 있는 거리가 있는 반면에 좀 외곽으로 가면은 뭐 이 정도 분위기는 아니래요. 기차 타고 좀 한 15분만 가면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그런 대기업들의 유럽 본사가 다 있대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가 교통의 요지라서 그래요. 여기는 비행기 타고 2시간이면은 유럽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갈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자를 비행기로 공급받는데도 엄청 용이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독일이 자동차 회사의 중심이잖아요. 자동차 산업의 중심인데 그 한가운데에서 경쟁하려고 뭐 현대차, 기아차 뿐만 아니라 휴대폰 배터리를 공급하는 삼성 SDI나 뭐 타이어 회사나 뭐 협력사들이 다 여기 모여 있대요. 그래야 경쟁할 수 있으니까. 또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에 유럽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에 우리나라 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KB 국민은행, 우리은행 같은 시중은행도 다 모여 있는데 이거 유럽에다가 본사를 둬야지 뭐 유럽에서 유럽 돈을 빌리는데 훨씬 용이하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빌릴 데가 없잖아요. 뭐 유명하지 않은 기업들이 유럽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릴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중 기업, 유럽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그걸 도와준대요. 돈을 빌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 프랑크푸르트에 다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는 과거에 유럽 중앙은행의 건물 본부였습니다. 이 조형물이 유명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여기서 다 일을 했었는데 저기 멀리로 이사를 갔대요. 신사옥으로. 그래서 여기는 뭐 유럽 중앙은행의 일을 하긴 하지만 다른 일을 한대요. 어떤 감독을 한다 그랬나? 어떤 다른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독일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시청이나 어떤 성당보다 높게 짓지를 못하게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시청이나 성당이 그 도시 사람들의 자존심이라서 그것보다 더 높게 못 짓게 한대요. 근데 여기 프랑크푸르트는 좀 예외예요. 높은 건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프랑크푸르트가 세계 2차 대전 때 개박살이 나면서 선택을 달리하는데 어차피 다 부서진 거 옛날로 돌아가기보다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죠. 건물이 다 부서졌으니까. 그래서 뉴욕처럼 멋진 금융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여기만 예외적으로 높은 건물들을 많이 짓게 해줬대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최고층 건물 20개 중 19개는 여기 이 프랑크푸르트에 다 몰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 중심지인 여기를 마인강과 맨해튼을 합쳐서 마인하탄이라고 부른대요. 나는 이모티콘 중에 이 이모티콘이 제일 싫어요. 이 비꼬는 이모티콘. 딱 여기까지는 도시 느낌이고 이 건물부터는 뭔가 옛날 건물 느낌이네요. 어떤 대성당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성당? 와, 그 유로타워에서 한 5분밖에 안 걸어왔는데 여기는 완전 다 옛날 분위기예요. 신기하다. 갑자기 확 분위기가 변했어요. 프랑크푸르트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크네요. 1200년대, 1300년대부터 만들어졌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크푸르트가 완전히 다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얘도 박살 났었는데 1950년에 다시 재건을 한 거래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옛날 그 수백 년 전 모습 그대로는 아니래요. 트램을 타고 시내를 벗어나서 좀 외곽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 법한 그런 주택가 쪽으로 왔어요. 여기가 독일 전체에서 민헨 다음으로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하대요. 뭐 15평 기준으로 뭐 구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13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는 한대요. 근데 월세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수도세, 관리비, 난방비, 쓰레기 처리비 뭐 그런 것들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한 20%에서 30%를 더 줘야 된대요. 그럼 넉넉 잡아서 한 월세로만 170만 원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월세가 비싼 시내 말고 슈발바흐나 에쉬본 같은 외곽 지역으로 많이 이사가는 편이래요. 거기가 저렴하기도 하고 한국인들이 좀 많이 살아서 한국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대요. 그리고 에쉬본은 LG전자나 그런 유럽 본사들이
거점을 두고 있는 데래요. 국제학교도 많고 그래서 가면은 한국인들 보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 뭐 이민자도 잘 안 보이고 뭐 유럽 사람처럼 생긴 아마 독일인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보이네요. 또 집도 대체로 유럽 사람들은 월세를 많이 사는데 이 집주인 마음대로 받고 싶다고 해서 높여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미트슈피겔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정해준 요율표? 그러니까 가격표 같은 게 있는데 그 월세에서 10% 이상을 더 받지 못하게 못 박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월세로 횡포를 부릴 수도 없대요. 여기가 아까 그 유로화 동상이 있던 곳에서 새로 이동한 유럽 중앙은행의 신사옥입니다. 여기서 유통되는 돈은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돈으로 쓰이죠. 유로니까. 유럽의 미래를 이 빌딩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모든 돈을 다 관리하는 거니까. 독일 사람들 친절하다. 머리카락도 그려주고 코수염도 그려주고 웃는 사람도 만들어주고 멋있는 사람들이네. 아 근데 좀 위험한 코수염이네 저 사람은. 뭐야? 얘네 왜 여기 누워있는 거야? 식당에 왔습니다. 아 식당 안 오려고 했는데 독일 음식은 맛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 저번에 독일 왔을 때 슈바이나치는 먹었는데 엄청 짰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체코에서 먹었나? 여튼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메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애플 와인이요. 사과 와인인데 뭐 맥주로도 유명하지만 독일이 이런 게 맥주보다 더 저렴해서 서민술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사과 와인은 안 먹어봐서 맛이 뭔지 모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굉장히 신 사과 주스? 상했는데 물탄 사과 주스 먹는 맛입니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워낙 사과 주스가 맛있는 거니까. 꿀이랑 머스타드로 양념을 한 등갈비래요. Abre a 7 de septiembre. Yo creo que nos voy como una semana antes para ir al Nordeste y después bajar. No sé, está bien este año. Y mi sábado me lleváis y me voy a casa de mi madrastra, Espíritu Santo. Y ahí me voy en vuelos, así, toca con mi cuello. Para hacer un grill, algo más. 유럽 와가지고 유럽 여행하면서 제일 잘 먹은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비싼 식당에서 맛있는 밥 먹는구나. 팁까지 다 포함해서 한 24유로 나왔어요. 비싸긴 엄청나게 비싼데 아 근데 잘 먹었다. 어제 먹었던 케밥도 한 이 정도 했지 않았나요? 20유로 했던 것 같은데 21유로였나? 아무튼 그런 거에 비해서 이거 24유로 주고 먹은 거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바비큐 립? 뭐 그런 거였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뭐야? 왜 에스컬레이터가 안 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애쉬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쉬본 남역으로 가려고 기차를 타러 가고 있어요. 기차 타고 한 5분밖에 안 왔는데 엄청 오래된 단층 주택들이 왜 이렇게 많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시내에서 진짜 딱 5분 거리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이게 뭐지?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저기 바로 LG가 있네. 근데 주변에는 생각보다 아직 개발이 덜 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렇구나. 주변에 커다란 회사밖에 없는, 그러니까 관광지도 아닌데 이런 호텔이 있네요. 아마 이 주변에 놀러온 회사 임직원의 가족들 보고 쉬라고 저런 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LG전자 건물. 생각보다 엄청 커요.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뭐 사무실에 불도 잘 안 켜져 있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평소에는 엄청 많겠죠. 이런 대기업들이 다 모여있는 데니까. 아 그리고 저는 독일보다 영국 같은데 한국 사람이 더 많이 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독일이 유럽에서 1등이었고 또 그만한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독일이 노동시간이 엄청 짧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900시간 정도 일하는데 독일은 1300시간 일한대요. 근데 웃긴 거는 이것마저도 엄청 짧아진 거래요. 1988년에는 1년에 2900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도 토요일날 매주 일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일요일도 잔업 있으면 나가고. 그래서 여기 독일에 사는 장점으로는 일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겠죠. 그만큼 여가 시간이 확 늘어나니까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독일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여기 있는 기업들이 1년에 30일은 유급 휴가를 준대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한 달씩 휴가 가는 문화도 있다고 하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집에 아기가 있는 집들에 대한 지원도 빵빵하대요. 1인당 250유로? 그럼 한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만 18세까지 지원해주고 또 애가 대학을 갔다 혹은 직장을 구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연장을 해서 계속 주기도 하고, 아이 한 명당 그 정도 돈이니까 뭐 2명 3명이면 곱하기 2 곱하기 3 되는 거죠. 또 대학교 때까지 학비가 거의 없대요. 초중고는 당연히 다 무료고 대학교도 공립대학교는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뭐 행정료? 그 정도만 내면 된대요. 그리고 또 얘기했다시피 프랑크푸르트는 유럽 가운데 있기도 하고 직항 노선수가 유럽 대륙 내에서 1등이기 때문에 뭐 어디든 유럽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은 2시간 내로 다 갈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가 인기가 많대요. 오늘 주말이라서 그런지 사람 사는 때 같지가 않아요. 되게 유령 도시 같습니다. 날씨도 우중충해가지고 비도 오고. 근데 아직까지 본 회사들 중에서는 LG전자가 그래도 압도적으로 건물이 크네요. 유럽에서 장사 잘 되나봐요. 최소 20층 넘어 보이던데. 여기는 현대 모비스랑 현대 글로비스 건물인가봐요. 어허. 포스코도 있고 GS도 있고. 여기는 삼성전자 건물이래요. 삼성하고 제일밖에 안 써요. 제일이면 뭐 제일기획? 그런 거겠죠. 둘 다 삼성이니까 어쨌든. 어허.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 저는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회사원들이 뭐 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특히 이런 데는 더더욱. 왜 외국까지 나와서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삼성 맞은편에 있는 이것도 호텔이래요. 아, 생각해보니까 뭐 가족뿐만이 아니라 출장 온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래서 협업 때문에 출장 온 사람들 바로 근처에서 자라고 이런 호텔 같은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대기업들이 프랑크푸르트 시내에다가 기업을 짓지 않고 왜 여기 에시본까지 와서 회사 운영을 하게 됐냐면은 프랑크푸르트가 그 법인 세금이 조금 더 비싸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물론 뭐 유럽 현지인들이 여기서 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파견돼서 오는 경우들도 꽤 많은데, 여기 근처에 좋은 국제학교들이 많아서 주재원 자녀들이 학교 다니기 딱 좋대요. 그 외에도 당연히 월급도 많이 줄 테고 경험도 쌓을 수 있고, 그래서 주재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야, 찾아보니까 혜택이 좀 빵빵한데요? 여기 올만하다. 매달 주거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 상당을 지원을 해주고요. 물론 뭐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국제학교 학비 전액 또는 대부분 지원, 1인당 연간 한 3천만원 정도 수준을 지원해주고, 또 기본급 외에 또 해외 파견 수당이 또 있고, 귀국 항공권, 이사비, 초기 정착금 뭐 그런 것도 와 돈적으로도 엄청 빠방한데, 근데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가 있는 데가 아니래요. 여기가 유럽을 총괄하는 곳이기 때문에 커리어의 정점이래요. 그래서 임원을 달기 위해서 그 전에 오는 어떤 관례? 통과문? 그런 거 같은 거래요. 대단하신 분들이래요. 대단하다. 근데 비가 너무 그렇게 많이 오네요. 근데 이제 숙소로 들어가 봐야겠어요. 여행을 마치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왔습니다. 처음 프랑크푸르트 도착했을 때는 엄청 쫄았었거든요. 왜냐면은 길거리에 마약하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독일 현지인보다 이민자도 더 많았고, 길거리가 너무 어둡기도 했고, 제 생각에는 날씨가 안 좋았던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긴 시간을 프랑크푸르트에 있진 않았지만 그렇게 끌리는 도시 혹은 이민 오고 싶어하는 도시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선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단순히 빨리 짧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싶다, 그러면 어쩌면 한국이 더 나을 수도 있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아이들은 막 크고 있고 심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독일이 더 나은 선택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이 느린 건 감수를 해야 된대요. 내가 아프다? 뭐 병원비가 공짜인 대신에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 며칠은 기다려야 되고, 내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행정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우편물이 집까지 올 때까지 며칠을 또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한테는 독일 생활이 조금 더 힘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정답은 없고 자기가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선택을 해야 된대요. 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민 오는 국가는 이렇게 생겼었다, 그게 답니다. 이제 거의 유럽 여행의 막바지가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이만 다음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행 여기서 끝.